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비로소 진정한 반려인을 만나 현재는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어디서 조사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병해주는 아내는 있어도 간병하는 남편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저는 경험자로 저 조사 결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그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히 저는 10년 전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죠. 그래도 갑상선 암은 그나마 예후가 좋은 암인데도 특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원래 사람이 아플 땐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결코 작지 않은 상처를 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암에 걸린 몸으로 인생 낭떠러지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롤러코스터 같았던 제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당시 엘모그룹 대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선배가 그 인간을 소개해 줬죠. 그 인간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름 잘나신 엘리트였어요. 거기에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집이 큰 숯불고기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잘 산다는 걸 알았는데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옷이나 기타 시계 같은 건 잘 몰라도 비싼 물건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 사람의 집에 비하면 뭐 하나 견줄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기 힘들었는데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쓰셔서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빚을 갚는다고 무리해서 일만 하시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은 빚 모두 저희 엄마 차지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 빚을 갚느라 저 혼자 키우랴 환갑이 넘어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 어렸던 저는 엄마도 아빠처럼 될까 두려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꼭 절반은 저희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자식이 힘들게 본 돈은 못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그때 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입사 후 받은 월급의 절반은 저희 집 빚 갚는데 보탰어요. 그렇다 보니 전 남편과 연애를 할수록 집안 간의 차이를 많이 느껴 위축되곤 했는데 저도 당시는 어렸던 건지 직업 괜찮고 집안 좋고 거기에 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좋았어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도 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인간이 원래 지보다 잘난 여자는 싫어하면서도 너무 못난 여자는 자기랑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저는 능력은 있지만 집안 형편은 자기네보다 못하니 자기 수준의 딱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당시 170키에 51kg로 그리 못난 외모와 몸매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쩐지 그 사람은 저랑 다니면서 살짝 우쭐해 하곤 했어요. 연애하고 6개월이 지났을까?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라면 늘 저를 동행하거나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며 저를 그 자리로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인간은 이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했어요. 야, 내 여자친구 죽이지.
직업도 완전 좋아. 요즘 누가 능력 없는 여자를 만나냐? 어때? 우리 진짜 잘 어울리지? 잘 봐도 우리 곧 결혼할 거니까. 그리고 니들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외로운 놈들은 짝들 좀 찾고 그래라. 오, 너 지금 우리한테 미리부터 결혼할 거라고 발표하는 거냐?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며. 근데 벌써 결혼을 하는 거야? 너 설마 속도 위반? 속도 위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렇게 매너 없는 놈으로 보이냐? 좋으면 하는 거지.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나는 우리 혜란이 1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 입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 혜란이 웨딩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이쁘겠냐? 자기야, 그만해. 나 너무 창피하다. 죄송해요. 이 사람 취했나봐요. 나 안 취했어. 그리고 뭐가 창피해? 내가 내 여자친구 이쁘다고 자랑하는 건데. 쟤들 얼굴 좀 봐. 부러워 죽겠다는 얼굴이잖아. 야, 최진우, 그만해라.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네 그래. 네 여자친구 대박 이쁘다. 부러워 죽겠다. 됐냐? 재수씨, 이놈이 재수씨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오늘 여기 와서 계속 재수씨 얘기만 했어요. 아주 귀가 축축하다니까요. 뭘 또 그렇게 말을 해. 우리 혜란이 민망하게. 내가 좋아서 그렇지. 혜란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시간 더 끌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 집은 내가 좋다고 하면 게임 끝.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요?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때로 돌아가 순진에 빠진 28살의 저를 끌어오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저 인간한테 푹 빠져있던 때라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허세에도 설레곤 했는데요. 그 뒤 그 인간 만난 지 1주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족쇄가 될지도 모를 문제에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시댁에서 받게 되었는데 명의는 남편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제가 그 10억을 받아 챙긴 것처럼 저를 올가매려 했었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어느 시부모가 10억이 나는 집을 턱 사주니? 너는 진짜 전생이 나라를 구했을 거야. 나도 나지만 넌 진짜 로또 맞은 거다. 내 친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통이 크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네,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생각만 하지 말고 너도 뭔가 보답을 하라고. 요즘 가게가 손님이 너무 많은데 일손이 딸린다. 나는 솔직히 일하는 며느리 별로 반갑지 않거든. 우리 집이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나는 그저 내 아들 내조 잘하고 시부모한테 깍듯한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그니까 괜히 일한다고 유세 떨 생각은 하지도 말고 쉬는 날에는 우리 식당 와서 일도 좀 돕고 그래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쯤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 점에서는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결혼 후 주말이면 골프다 낚시다 하며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모처럼 쉬는 날이라 가까운데 데이트라도 가자고 하면 그 인간은 자기 오늘 가게 가는 날 아니야? 나는 자기 당연히 가게 나갈 줄 알고 벌써 골프 약속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쉬는 날 정도는 가게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좀 따. 이딴 식의 말을 했어요. 저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서운하다 못해 서러웠던 저였는데 마음이 그래서인지 시댁 가게에 가서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다른 직원들 대하는 것보다 더 호통을 치곤 하셨는데요. 뭘 그렇게 굼떠?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며느리인데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저기 손님들 일어나면 얼른 가서 상 치워. 다음 손님 밖에. 얼른! 이쯤 되면 제가 며느리인지 직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뿐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니 저도 주말이면 시댁 가게에 가기 싫으니까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 친정에 가봐야 한다, 주말이면 핑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댁 가게를 가지 않으려 하니 이 망할 놈이 불만을 갖더군요. 자기 부모님 힘든데 제가 꾀를 부린다고요. 그럼 자기가 골프 가지 말고 가게 가서 좀 도와드려. 왜 나한테만 그래? 막말로 내가 그 집 딸도 아니잖아.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 거기 전부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 내가 가서 뭐 발레 파킹이라도 하냐? 아님 수술 만들어. 그건 또 무슨 편견이야? 다른 가게도 아니고 자기네 부모님 가게인데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정말 할 일이 없겠어? 왜 나만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긴 벌써 잊었어? 우리 집에서 10억 아파트 해줬잖아. 자기는 꼴랑 1,000만 원 혼수해왔고. 그러니 자기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게 맞잖아. 뭐? 누가 들으면 내가 10억을 그냥 다 받은 줄 알겠다. 막말로 이 아파트 명의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논리야? 공동명의도 아닌데 왜 나만 자기네 식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건데? 혜란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이 집 사줄 때는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누구 명의인 게 뭐가 중요해? 다 공동재산인 거 몰라? 나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이다. 우리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자. 뭐? 수준? 자기야말로 이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물론 비싼 집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지. 근데 나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자기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만약 정말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그럼 나 아파트 안 받는다고 했을걸? 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됐어. 이미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해. 어쨌든 이미 아파트는 받았고 자기는 우리 집 며느리니까 할도리 한다고 생각해. 대신 집안일 같은 건 내가 좀 도와줄게.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나 참.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말에 황당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이 인간은 치사하게 제 친정에 꼴 같지 않은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을 보내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혜란아, 최서방이 글쎄 나한테 용돈을 30만 원이나 보냈더라. 내가 왜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닌데 돈을 보냈냐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장모님 생각이 나서 보냈다는 거야.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살가운 사이가 다 있니? 오늘 우리 딸 덕에 사위한테 용돈도 받고 엄마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엄마 너무 부럽대. 어? 그이가 용돈을 보냈어?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엄마 오늘 목소리가 좋구나. 그래, 엄마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위가 이렇게 엄마를 챙기니 내 딸이 시집 하나는 잘 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 사실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또 그런다. 엄마가 뭘 해준 게 없어. 아무튼 그 돈으로 괜히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던가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거 사. 알았지? 그이도 엄마가 그렇게 썼으면 해서 보냈을 거야. 알겠어. 엄마가 너무 전화를 오래 했다. 그럼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게 만드니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왕이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수가 치사하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곤 했어요. 그러니 그 수가 먹힌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 인간은 더 이기적으로 굴었는데 밖에서는 아내와 처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처가 행색을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아깝다며 저를 더욱 부려먹으려고 했고 어느덧 회사 쉬는 날 시댁 가게에 나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불러다 일을 시키시는 건지 그 심술도 치가 떨렸는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같은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헛다리만 짚고 어떤 다른 기대를 했더랬어요. 이 대리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게 꼭 어디 아픈 사람 같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요즘 살도 많이 빠지시는 것 같고 무슨 새색시가 그래요. 아, 그 정도예요? 나는 살 빠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예쁘게 빠져야 좋죠. 아무튼 건강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신하셨나? 제 친구도 임신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던데 입덧할 때는 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사실 임신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있으면 남편과 더욱 가까워지고 시댁 가게에도 자연스럽게 못 가게 되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길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갔고 결과는 비임신, 임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본 저는 동료의 말처럼 제 자신이 초췌해 보이더군요. 정말 거울 속의 제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 전 아무리 집이 힘들어도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곧장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최대한 빠른 날짜로 예약했는데요. 검사받고 제 건강에 알맞은 영양제라도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암이었어요. 다행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암이었지만 제 경우는 전이가 시작되어 마냥 쉬운 암이라고 치부할 순 없었죠. 게다가 수술 뒤 항암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는데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끝도 없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사람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군요. 그래서 울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암에 걸렸다는 말을 했는데 핸드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 자기야, 알았고 나머지 얘기는 집에서 하자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데 꼭 타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암이 확실해? 우리 엄마한테도 말했어? 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나를 와이프라고 생각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죠. 그 순간에 참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해? 왜? 내가 어머니한테 나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 아직 우리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암까지 걸렸다고 하면 더 싫어하겠지. 가게 일도 못 돕잖아.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암에 걸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가게 일 못 도울까 봐?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지. 우리 엄마가 자기를 좀 인정하고 좋아할 때 걸렸어도 괜찮을 텐데 괜히 자기 아픈데 서운한 일만 생길까 걱정하는 거야.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자기 말대로 나 이제 아파서 당신네 집 가게 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나 대신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치든지 알아서 해. 혜란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어째 자기는 나한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다. 나야말로 자기 당장 암 수술하면 자기 간호해야 하는데 나한테 안 미안해? 어떻게 나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저는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개쓰레기다라는 걸요. 아니, 어떻게 저 순간에 저더러 자기한테 미안해야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식 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글쎄,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는 누가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것처럼 사람을 잡기 시작했어요. 뭐? 암? 새파랗게 젊은 게 암이라고? 어쩜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아직 애도 못 낳은 게 무슨 암이야, 암은. 아, 이래서 내가 집안의 사람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너랑 헤어지라고 한 건데 내 아들만 불쌍하게 됐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몸까지 부실해서는 어떻게 니네 엄마는 너 같은 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했다니? 사람이 염치도 모르고.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어떻게 된 게 사람이 그래요? 지금 보니 그 이랑 어머니가 아주 판박이네요. 하긴 어머님이 키웠는데 인성이 좋을 리가 없죠. 보고 배운 게 어머니일 텐데. 그리고 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이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저는 쉬는 꼴 못 보고 계속 가게에 불러다 일 시키시려고 하셨잖아요. 뭐야? 지가 지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에 걸려놓고 뻔뻔하게 누구 탓을 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나야말로 화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겠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흥분해서는 뻔뻔하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껏 목청을 높이더니 아직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제 병에 대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저기요, 난데요.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하자 있는 물건을 남의 집에 보낼 수 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사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죽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하자 있는 물건이라뇨? 어머, 지금 잡아 떼시는 거예요? 댁내 딸, 암 걸렸잖아요, 암. 네? 제 딸이 암이라고요? 뭐야,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너, 니네 엄마한테 너 암 걸렸다고 말 안 했니? 정말 가지가지한다. 네, 댁내 딸이 암이랍니다. 갑상선암. 근데요, 나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장가 보낸 지 이제 고작 1년인데 어떻게 바로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도 검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나랑 우리 아들 돈으로 수술하고 병 치료 받으려고. 저는 애들 바로 이혼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남의 자식 암 치료해주게? 그러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사돈도 책임을 지셔야죠. 나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좋게 합의 이혼하면 수술비 정도는 내줄 의향이 있으니 따님이랑 잘 얘기하세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암에 걸렸어도 이러실 거예요? 얘가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해? 내 아들이 왜 그런 병에 걸리니? 내 아들은 평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넌 수술비라도 건질 생각이면 좋게 이혼 도장 찍어. 꼴에 1,000만 원 들고 시집와서 도대체 뭘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찌질한 그 여자의 아들은 다음날 제 앞에 이혼 서류와 1,000만 원 수표가 2장 든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이미 자기 엄마랑 얘기 다 된 걸로 안다며 좋게 끝내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싸워서 뭐해? 여기 돈은 자기가 해온 혼수값이랑 위자료. 뭐 자기 입장에서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돈을 벌어? 웃기고 있네. 내가 그 가게에 나가서 번 돈 제대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은 우스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정말 우스워 보이니?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 너 그러다 암세포 더 빨리 전이 될라. 그냥 우리 마지막은 서로 좋게 하자. 그때는 가족이었잖아. 나도 장모님한테 잘해드렸어. 용돈도 보내드리고 어버이날엔 꽃바구니도 보내드리고 추석엔 여행도 보내드렸잖아. 추석 연휴에 비행기랑 호텔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지. 그거 다 네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잖아. 좋은 사위 코스프레 하려고. 뭐가 됐든 내가 했다는 건 팩트잖아. 그러니 서로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여기 도장 찍고 이젠 자기 몸에만 신경 써. 원래 병이라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뻔뻔한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저희 엄마가 저 혼수해 주느라 주신 돈이니 그것만 챙기고 위자료를 합치고 주는 그 1,000만 원은 그 인간 면상에 던져버렸는데요. 어쩜 그 인간은 그 순간에도 돈 굳었다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인간과 이혼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순순하게 이혼을 해줬냐며 저한테 뜯어낼 수 있는 거 왕창 뜯게 소송이라도 하지 그랬냐고 했지만 저는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가뜩이나 아픈 몸, 그런데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못지않게 마음의 병을 얻은 저희 엄마를 챙겨야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늘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고생만 시켰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런 병은 엄마가 걸렸어야 했는데 이혼까지 당하게 만들고 엄마는 정말 살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시며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홀로 자책만 하셨어요. 엄마가 계속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라도 그 집 사람들 밑바닥을 빨리 봐서 다행이다 싶은걸.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뭐 누가 그렇대? 그냥 엄마가 이 모양만 아니었다면 널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나 잘 컸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어때서?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 마음에 여유도 없고 뭐가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인지 모르는 껍데기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 엄마, 내가 고백하자면 나는 있잖아. 엄마 속상하지 않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참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늘에서 아빠가 착한 암에 걸리게 한 것 같아. 뭐? 아무렴 네 아빠가 너한테 그랬겠니? 그니까 착한 암이라고. 나 수술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아서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결혼 전보다 훨씬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러니 엄마도 지금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나 응원해줘. 그래야 내가 힘을 내지. 응? 저는 제 몸이 아팠음에도 저희 엄마가 힘을 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금이야 오기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셨는데 가끔은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하더군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병실에 보기 싫은 인간들 얼굴을 보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는 꼭 완쾌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그런 제 의지가 통했던 건지 저는 스스로 한 차례의 항암을 받긴 했지만 빨리 회복됐어요. 거기에 저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빼먹지 않고 착실하게 다하며 시간이 나면 책도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에만 집중하자 어느덧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주기적인 통원은 해야 했지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그래서 병가를 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 뒤엔 일이 전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물론 워낙 큰 회사라 사람들이 많은 탓에 듣기 싫은 소문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은 지금이 그 전에 비하면 훨씬 행복하다는 걸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요. 원래 최고의 복수는 그 인간들보다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보란듯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좋은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누가 봐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다행히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이혼 전보다 좋은 동료와 친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 사람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까지 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체력은 물론이고 몸 라인도 더욱 예뻐졌는데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라고 많이들 권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혼을 했던 암에 걸렸었던 전혀 상관없다며 저를 소개받고 싶어 했는데요. 처음엔 그 사람한테 질려 남자는 됐다고 마다하기도 했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죠. 그러다 세 번째 소개팅이었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인간보다는 다소 소박해 보이는 순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어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도 술술 잘 나왔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제가 이혼의 상처와 암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기에 저를 많이 배려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저희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가 볼까 몰래 눈물을 훔치며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는데 나중엔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해줬어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살았죠. 그니까 대단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인가? 혜란 씨는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꼭 지혜로운 어른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그 말 저더러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소리는 아니죠? 원래 이상형이 연상이었다든가
에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다 좋았다고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혜란 씨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진심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누군가의 말 속에 진심을 느꼈던 일이 저에겐 잘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겉모습보다 그 사람이 내면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만난 지 3년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그 사람은 초혼이었죠. 게다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라 솔직히 청혼을 받았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는데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엄마, 지금의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미 당신 아들에게서 제 사연을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건강한 밥상 한 상을 차려놓고 저를 맞아주셨는데 저를 보자 감정에 북받쳐 저를 와락 껴안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쩜 이리 좋은 날이 또 있을까? 고마워요. 도대체 뭐가 고맙다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날 연신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의 온기를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꾸만 전 시어머니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시댁이 전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리 가진 게 많다고 한들 시어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하시려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존경스러운 게 애 어른, 하물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동물들까지 챙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요. 돈은 그런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커서인지 남편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모자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에 뒤늦게 화답했어요. 사실 저는 청혼을 받고도 불안한 마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보류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죠. 그러자 남편은 세상 행복을 자기가 다 가진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행복해했는데 원래 행복은 전염되는 건지 그 모습에 저도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두 손을 모으고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재혼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왜 다른 여자들이 가만뒀을까? 의아한 생각에 남편한테 물었는데요. 글쎄,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던데?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나를 마마보이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자기는 안 그랬잖아. 나보고 효자라고 했던가? 근데 나는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였지 효자도 아니었어. 그니까 나는 그때 자기가 효자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다른 여자들은 나랑 반대로 생각했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옆에 자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자기만큼 마음에 들었던 여자는 맹세코 없었어. 아이고,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나 그렇게 순진하지 않거든. 아씨, 진짠데? 나 엄청 까다로운 남자야.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티격태격 재미지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의 말을 100% 아니 200% 믿는데요. 얼마나 그 진심이 절절했으면 제 마음에 와닿았겠냐고요.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한 결혼이니만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가 되었는데요.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결혼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혹시 몰라서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아이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아이가 마치 엄마 완치 판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저희 딸이 저희 부부 곁으로 와주었어요. 너무 행복하더군요.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도 혼자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렇게 두 분은 함께 식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며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던 빚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매달 얼마씩이나마 저희 엄마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저희 엄마가 빚을 다 갚았다며 해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청 민망해하며 가족끼리 당연한 걸 왜 우냐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저는 더 울었어요. 그 순간 왜 하필이면 그 망할 놈이 저한테 가족이니까 자기 집 가게일 돕는 건 당연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새삼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를 들이민 게 고맙게까지 느껴졌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제 남편과 아이를 챙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직책에 있는데도 저한테 일하는 며느리 너무 멋있다고 때 되면 가방이랑 옷들을 사주시려 하셨죠. 어머니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가방도 많고 옷도 많은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원래 내 꿈이 커리어 우먼이었거든. 근데 나는 혜란이 너처럼 머리가 좋지 못해서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딸을 낳으면 딸은 꼭 커리어 우먼이 됐으면 했는데 딸을 못 낳았잖아. 너는 나한텐 딸이고 젊었을 때 나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사주고 싶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입어주고 들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도 참 제가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하긴 돈 벌어서 뭐 해? 자식한테 써야지. 나 네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많다. 네가 내가 신혼집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아주 난리를 쳐서 내가 그것도 못 해줬는데 이런 거라도 마음 편하게 하게 해줘라. 네, 저는요. 지난번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혼집은 저희 힘으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자긴 옛날 사람이라며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싫다고 했죠. 그럼 결혼 안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런 치사한 며느리가 다 있냐며 제 칭찬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덕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뭘 못 짜줘서 안달이 나십니다. 저 아니면 평생 백화점에도 가실 일이 없는 양반이신데 당신은 검소하게 살아도 저만큼은 다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차마 다는 못 받고 3번 중에 1번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한테 꼭 뭐든 해주시려 하셨어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며 때 되면 보약도 매번 지어오시는데 그 덕에 결혼 후 10kg이나 살이 쪘더라고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이게 다 사랑을 먹고 찐 살이라며 절대 빼지 않겠다고 합니다. 찐 살이 사랑이라니. 저는 또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살을 빼는 건 사랑을 빼는 거라서 절대 안 된대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에 저도 이젠 살 빼라는 말은 못하고 삽니다. 좀 통통하면 어때요? 이미 저 사람은 내 사람인걸요. 그렇게 이혼하고 행복하게만 살다 보니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딸아이도 제법 많이 컸고 저는 차장으로 승진까지 했는데 일하면 몸 상할까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어찌나 신경을 많이 써주던지 딸애도 반은 두 분이 키워주셨어요. 그 결과 저는 직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고연봉자가 되었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을 맞아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할 곳을 찾았어요. 저희 가족은 생일 때면 함께 모여 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남편과 제가 반대로 저는 시어머니 생신일 때 남편은 저희 엄마 생신일 때 식당을 예약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제가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리 맛을 보고 싶어서 같은 식당에 귀국한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오기로 한 남편보다 먼저 도착한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어디서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전에 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이모님이셨는데 그분도 저를 보시고는 이내 생각이 나셨는지 반갑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예요? 저 기억하죠? 네,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저는 잘 지냈죠. 아, 저 여기 직원 아니고 사장이에요. 정말요?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던데 축하드려요. 뭘요? 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사모님도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 사모님 아프시고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반지 낀 거 보니까 재혼하셨구나. 아, 네. 오늘 남편 출장 갔다 오는 날이라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은 괜찮아요. 완치 판정 받았고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이것 봐. 좋은 사람들은 결국엔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전보다 훨씬 예뻐지셨네. 정말 보기 좋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저희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시다니. 그러니까요. 아, 저 여기 주말에 저희 엄마 생신이라 예약도 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정말요? 세상에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그럼 오늘 식사는 그냥 제가 대접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아니긴요. 그때 사모님이 저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모님 그렇게 이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완전 쪽박났어요. 그러게 내가 천벌 받을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저는 예전 같이 일했던 이모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커졌어요. 쪽박을 쳤다고 하니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사연은 정말 놀랄 노짜였는데요. 저랑 이혼한 그 인간은 저 몰래 벌써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던 건지 바로 재혼을 하려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 분점을 내자는 사람들이 생겨서 무리하게 식당을 확장하던 전 시어머니는 그만 사기꾼한테 제대로 걸려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고 은행이며 사채며 있는 대로 돈 끌어다 쓴 여파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대출 잘 나오는 아들 팔아 그거 돌려막다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도 날리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화병에 전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다 빗길에 차가 심하게 굴러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천벌도 그런 천벌이 없더군요. 그 덕에 그 사람의 재혼은 물 건너가고 겨우 무보증 원룸에서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기쁘다기보다 씁쓸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자기는 제 병간호하기 싫다고 냅다 이혼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저보다 더한 꼴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 중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순간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노인은 그렇게 저한테 시댁 갑질을 하던 전 시어머니셨거든요. 그리고 이내 저를 알아본 전 시어머니는 자기 꼴이 창피한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사정이 하도 딱하셔서 저희 가게에 파트타임하고 계세요. 생활비며 아드님 약값 필요하시다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아, 자리 안내해드려야죠. 내 정신 좀 봐. 너무 반가워서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네요.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잠깐 불편한 제외를 하고 안내받은 룸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좀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먹고 있으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오면 같이 먹겠다고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기본 찬을 든 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왜 하필 저 사람이 저걸 들고 올까? 좀 불편했는데 금방 놓고 가시겠지 싶어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내 전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이 없는 건지 아예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더군요. 오랜만이다. 얼굴을 보아하니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네, 덕분에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님은 잘 지내지 못하시나 보네요. 저 망하려니 내 얘기 이미 다 떠벌렸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네가 들은 대로야. 아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벌받나 보다. 전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 까닭에 굽었던 등이 더 굽어진 듯 보였는데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쯤에서 빨리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인연에 더 할 말도 없었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덥석 붙잡더군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기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래? 원래 첫정이 무서운 거거든. 내가 이제 너한테 잘해주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손 놓으세요. 너도 알겠지만 지금 내 아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재우는 꿈도 못 꾸고 우리 아들 정말 불쌍하게 누워만 지낸다. 내가 반성 진짜 많이 했어. 너같이 착한 애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아들도 네 생각 많이 해. 너를 많이 그립다고 하고. 그래도 조광지철하고 얼마나 네가 보고 싶겠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너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면 니네 둘은 천생연분인 거지.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소름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저 결혼했어요. 딸애도 있고 여기서 오늘 남편이랑 식사하려고 온 거라고요. 라고 소리치듯 말했는데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자기 아들이 재혼하지 못한 만큼 암에 걸렸던 저 역시 재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든지.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받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 속 행복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보세요. 저 지금 남편이랑 딸이랑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만약 저 이혼하지 못했다면 어머니 아들 제가 병간호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혼하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제 은인이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하자 있는 물건 책임지라고 하시더니 어머님도 하자 있는 물건 평생 책임지실 거죠? 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마나 분했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한 것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약이 올랐던 건지 전 시어머니는 당신이 차린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 남편이 도착해서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아래 위 훑어보더니 이내 상을 내려놓고 나갔는데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상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봐주시고 가셨어. 라고 태연하게 말했네요. 굳이 저 사람이 전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경 쓰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돌아오는 길 면세점에서 섰다며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는데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아주 조금 열린 문으로 전 시어머니가 룸 안을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보란듯이 남편과 다정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님께 식사값을 지불하고 아무래도 주말 예약은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눈치 빠른 이모님은 전 시어머니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절박한 사람 돈줄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저희 엄마가 독감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충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전 시어머니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아량이었죠. 그 뒤 저는 그 식당이 아무리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굳이 불편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보여줬으니 다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벌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젠 저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 이상 더 불행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연이란 게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좋은 인연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고
나쁜 인연에는 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고 지내려고 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한심하고 짠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일수록 나를 위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라버려야 했는데 병까지 걸려 버림받는 형태로 그들과 인연을 끊게 되었으니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현명해지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딸도 그런 제 모습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거울 삼아 자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과 슬기롭게 그 시련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련이 있어야 성장이 있듯 한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남편과 더불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